정대진 특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 이야기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지금 다음 주 회담을 앞두고 여건을 만들고 있는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상대가 일단 안심을 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백악관으로 갈 것이냐 마라라고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 백악관으로 먼저 갈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뭐 백악관으로 갈 것이다 마라라고를 갈 것이다라고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 가운데서 기자의 이제 질문에 선택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백악관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백악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뭐 본부죠. 원래 일을 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서명을 하고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곳이고 예전에 평화 협정들은 대부분 다 백악관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단 백악관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는 열려 있다. 만나자라고 하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잘 된다면 그 다음 회담은 백악관에서 열자 이런 뜻이다라고 말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한마디는 CVID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CVID를 아직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에서의 실무 협상도 그래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까지 성김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구체적 합의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폼페이오 장관도 오늘 오전에 현지 시각으로 이제 밤이죠. 미국 동부 시각 밤에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아웃컴 결과물은 CVID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CVID는 미국이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할 마지막 원칙이고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북한은 좀 D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부터 CVID에서 보통 CVID의 D는 디스맨틀먼트라고 해서 폐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디스맨틀먼트가 아니라 자신들 내심으로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비핵화라고 하는 걸 얘기해서 폐기와 비핵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폐기는 이제 그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북한의 핵 능력과 핵 시설들을 모두 다 이제 없애버리는 것인데 만약에 이거를 북한이 내심으로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고 비핵화라고 해석한다면 이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그들 말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이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전개까지 불승인하는 것을 포함한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의 그 비핵화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D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그 자신들의 이야기 입지를 좀 더 늘려나가는 그런 포석을 깔고 있는 걸 생각합니다. 예, CVID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뭐 이미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뭐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리얼리티 쇼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뮬러 특검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뭐 정상회담 시간도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아주 이게 이른 시간이죠.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그다음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TV 프라임 타임 시간 밤 9시 시간 맞춰서. 밤 9시면은 완전 황금 시간. 그렇죠. 저녁 다 먹고 이제 텔레비전 볼 시간에 거기에 이제 세계의 만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그 장면을 보여주고 내가 이걸 해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이죠. 미국인들이 마치 슈퍼볼 경기 또 월드 시리즈 보듯이 말이죠. 맞습니다. 맥주 한 잔 들고 예. 마치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그 시간에 볼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제 긴 과정을 봤을 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한 25년간의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들 해서 혹은 미국의 그냥 자체 외교 테이블에서 핵심 의제로 잘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혹은 뭐 본인의 어떤 유니크한 뭐 그 기질 때문에라도 이렇게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 테이블로 지금 올려놓고 해결을 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한테는 결코 뭐 부정적인 신호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네, 비슷한데요. 아마 지금 이제 누가 판을 먼저 깰 것인가 아닌가 치킨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25년 넘게 북미 간의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렇죠. 말이죠. 이번에 그야말로 이 두 정상의 거래 기술을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전 세계 진짜 리얼리티 쇼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얼마 전에도 회자가 됐지만 그 거래 기술 상대방한테 절박해 보이면 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상대가 날 뜯어먹고 나의 피를 먹을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신의 약한 면모를 보여주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차고 나오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지는 남겨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뭐 우리 워싱턴에서 만나든 평양에서 만나든 다음에 더욱더 아름다운 거래, 우리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희 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주 보기 드문 일인데요.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1965년인가 인도네시아 갔던 게 아마 아주 어웨이 멀리 갔던 그런 정상회담의 마지막이었을 거고요. 거의 한 50년 만에 평양을 비우고 어웨이 정상 외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실 겁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 때도 그 부대들을 받고 4.27 정상회담 때도 예. 나왔고 974 부대인가 그럴 텐데요. 그 부대가 근접 경호를 하게 되는데 아마 양쪽 그 미국과 북한 쪽 양측의 다 근접 경호는 자국의 경호관들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될 것이고 네팔의 이제 구르카 용병들은 외곽의 경호를 맡으면서 아마 정상회담의 보안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